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크리에이터 김정현입니다. 저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서 바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 근래 개인 사정 때문에 촬영을 못 해가지고 좀 패드를 방치시켜 놨더니 패드가 좀 지저분해져서 잠시만 좀 닦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4학년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컨텐츠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수학을 배우고 중등 쪽에 수학교육과가 있어서 이 벽을 어떻게 허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초등교육과 안에서도 심화 전공이 수학교육 전공이 있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과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교수님들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 분야는 교구야. 그러면 교구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초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오면 공학적 도구라고 해서 이제 교구가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벽을 허물어서 교구를 왜 꼭 초등학교에서만 해야 돼? 소프트웨어 뭐 우리 스마트폰 이제 대부분 이제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컨텐츠를 제작할 때 있어서 비록 저는 판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제 나름의 어떤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강압적인 이런 수업 말고 생각하는 수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좀 더 본질적이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음, 저는 그 생각으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수학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을 이제 촬영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봉사가 가장 1순위입니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거를 건드는 이유 뭐 그 이외에도 제가 더 건들 수 있다면 건드는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제 영상을 혹시나 본다면 이 영상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또 이 영상을 그냥 뭐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서 본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수업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는 어떤 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작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 영상도 130건이 넘었고 제가 지금 잠깐 네이버 TV를 들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 TV에 들어가면 제 건이 나오게 되는데 동영상이 저도 몰랐네요. 144건이네요. 굉장히 많이 찍어놨네요. 예, 또 정말 많이 시청해주시고 계셔서 저 스스로도 뿌듯하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에 사니까 좀 이상하죠. 음,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영상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영상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설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장난들 많이 치실 겁니다. 너가 어기 크다고 했지? 그럼 난 거기에 1을 더할 거야. 그럼 내가 더 크지. 예,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상을 기억하신다면 억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억 말고도 더 큰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조 단위까지 나옵니다. 조 단위까지 나오는데 조 단위는 어디까지의 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자리값을 파악해 보려고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는 어떤 수가 될라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첫 번째 초등학교 4학년 영상부터 되짚어 보면 만을 배웠을 겁니다. 제가 1로만 써볼게요. 숫자 1로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5자리 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만자리까지의 수라고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네이버 TV 밑에 설명란에 적어 드렸고요. 혹시 확인을 못하셨다면 확인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은 내용이 바로 만 자리까지의 수가 되겠습니다. 만 자리까지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10만 자리까지의 수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이거는 이제 똑같다는 이야기를 좀 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100만 자리까지 이야기를 했죠. 100만 자리까지의 수.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계속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1000만 자리까지의 수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놀랍게도 억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억자리까지 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억까지 배웠으니까 억 다음에는 무슨 수가 오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정리했던 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려볼게요. 내리고 나서 제가 그때 적었던 기억이 난다면 1, 10, 100, 1000을 적었고요. 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억을 제가 여기에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1, 10, 100만 그렇죠? 1, 10, 100, 1000 이 내용 자체가 여기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1만, 10만, 100만, 1000만 이라고 하는 내용을 모두 동일하게 적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여기가 그러면 또 똑같이 되니까 1억, 10, 100, 1000을 똑같이 적으면서 억이라고 하는 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언급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천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입니다. 천억 중에서도 제일 큰 수가 무엇일까요? 천억 중에서도 천억을 했을 때, 네, 그냥 한글로 써볼까요? 사실 쓰기 싫은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지만 9,999억 9,999만 9,999 네, 이거거든요. 천억짜리의 수까지 했을 때 제일 큰 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9,999억 9,999만 9,999 라고 해서 9를 몇 개 쓰면 되냐면 12개 쓰면 됩니다. 놀랍게도 12개 쓰면 돼요. 근데 이 12개를 쓰고 나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목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목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너가 억이 크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1을 더할 거야 라고 했죠. 똑같아요. 너가 9999억 9999만 9999가 제일 크다 그랬지? 그럼 난 거기에 1을 더할 거야. 1을 더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음, 굉장히 더 커지는 수가 마련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이러한 개수만큼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떠한 막대기 하나가 톡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막대기를 톡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세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오는 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 네, 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조. 조는요. 억보다 더 큰 단위의 수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1조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1조. 그러면 1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 되냐면 천억이 몇 개 있으면 네, 10개죠. 10개. 1조죠. 예, 천억이 10개 있으면 1조. 그러면 이걸 다시 100억으로 낮춰 볼게요. 100억이 그럼 몇 개 있으면 1조일까요? 그렇죠. 100개 있으면 1조 되는 거예요. 음. 이러한 과정처럼 이제 우리는 1조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1조는 1 하고 0의 개수를 잘 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1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붙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일십 백천 그쵸? 그 다음 만 십만 백만 천만 그쵸? 그리고 억 십억 백억 천억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수로 본 거고 하나 이렇게 남은 거 네, 여기를 이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1조짜리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러면 1조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보다 더 큰 수 만들 거야 이러면 더 큰 수 만들 수 있어요. 더 큰 수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길죠. 네, 너무 길어요. 음, 생각해 보십시오. 1조니까 0이 몇 개예요? 0이 네 12개 써야 되는 거예요. 0이 12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좀 문맥이 안 맞죠? 예. 0을 12번 써야 돼요. 12번. 음, 문맥이 안 맞네요,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해도 이상해졌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으로 학생들이랑 뭐 장난을 치다가 나 이거 어떻게 읽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수를 읽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지금 조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만, 십만, 백만, 천만, 억까지 했고 이제 조까지 했는데 조 다음에 올 수도 있는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천만, 그러니까 천 단위까지를 이야기를 붙여서 계속 음,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조가 있으면 10개 모여서 10조를 만들고 10조를 10개 만들어서 100조를 만들고 100조를 10개 만들어서 1000조를 만듭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1000조 다음에 10개 1000조가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떤 수로 읽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의 저는 질문거리를 좀 남기고 싶은데요. 뭐냐면요. 음, 조 다음에 지금 조
어떤 것이 옳까? 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졌을 거고 또 더 큰 수에 대해서 또 이름이 붙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이제 큰 수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더 커. 이거 아니라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단위가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궁금증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영상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5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지금 5번이랑 4번을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사실 제가 이제 교육봉사를 시작하고 있는 단원은 각도입니다. 각도 중에서도 이제 어림하는 각도와 실제 잰 각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큰 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를 제작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보면서도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하고요. 그거에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으니 여러분들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띄어세기라는 이야기를 던져볼 건데요. 띄어세기라는 내용이 그럼 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